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든 전기차 브랜드죠. 네, EQ. 그 중에서도 소형차, 네, EQA 250인데요. 최근 전기차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국내에서 소위 대박을 쳤죠. 자, 향후에는 탄소에 대한 이런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시점만 해도 국산 브랜드들도 다양한 전기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프리미엄 브랜드 중 하나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근에 EQS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기차들을 선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먼저 들어온 EQC, 그리고 다음 들어온 것이 바로 EQA인데 어떤 매력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최근 벤츠가 새로운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세그먼트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인데요. 또한 2025년부터 모든 신차가 전기차 전용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모든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말뿐이 아니라 EQC를 시작으로 EQV, EQA와 EQB, 최고급 모델 EQS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EQA는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디자인은 GLA를 기초로 합니다. 비교해 볼까요? 전면부에서 EQ 브랜드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부는 유사하지만 후면부가 다르죠. 전면과 후면에 한 줄로 이어진 램프 디자인은 EQ 모델만의 특징입니다. 실내도 익숙합니다. 일반 자동차처럼 익숙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벤츠 전기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EQ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모터의 구리 전선에서 영감을 얻은 로즈골드 색상을 송풍구를 비롯해 실내 곳곳에 사용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2개를 씁니다. 계기판의 다양한 테마 중 프로그레시브가 EQA와 잘 어울려 보이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익숙한 형태지만 EQ 메뉴가 추가돼 충전 옵션이나 전력 소비, 에너지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목적지 설정을 하면 도착지 기준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도 표시해 최대한 효율적인 주행을 도울 뿐 아니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지도 데이터와 연동해 코너에서 속도를 줄여주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처나 목적지 주변 충전소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 진료소를 우선적으로 표시해 주기도 하죠. 직물과 가죽이 혼합된 시트는 메모리와 열선, 쿠션 익스텐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통풍 기능은 없고요. 이제 뒷좌석을 비롯한 나머지 공간도 확인해 볼까요? 잠시 EQA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전기 파워 유닛 곳곳에 다양한 댐퍼를 추가해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고주파 소음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도 이루어졌고요. 에어컨 컴프레셔도 별도 공간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이외에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 부싱, 베어링 등도 GLA와 다른 사양이 사용됐습니다. 전기차인 만큼 배터리 관리가 중요하죠. 히트펌프와 냉각판을 활용해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최대 100kW 출력으로 충전도 가능하고요. 패드를 활용해 에너지 회생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는 가속 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 모두 가능한 원페달 드라이빙을, D-는 큰 에너지 회수를, D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수준으로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D+에서는 회생 없이 관성 주행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EQC처럼 햅틱 페달이 있진 않네요. 전기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에어컨입니다. 벤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에어컨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다른 전기차의 미적지근한 에어컨을 경험해 봤다면 벤츠 전기차의 에어컨 성능에 크게 만족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말이죠. 최신 ADAS도 탑재시켜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차로 중앙 유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에 충돌 회피 조향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배터리 관련 사고도 무섭죠. EQA는 벤츠 자동차 안전기술센터에서 배터리에 구멍을 뚫어보거나 과열이나 과충전, 충격 상황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까지 대비해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를 감지하고 고성능 필터로 걸러주는 공기청정 패키지가 동급에서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요. 가격은 5,990만 원입니다.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5천만 원 초반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도 벤츠가 만들면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EQA 250과 함께 가볍게 달려볼까요? 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내연기관처럼 뭔가의 그 토크 기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어떤 소음 없이 쭉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좋은데, 아마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 타게 됐을 때 이와 같은 가속감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RPM이 상승한 상태에서 토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바로 토크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모터 스펙을 본다면 140kW급이죠. 마력으로 환산한다면 대략적으로 190마력 정도가 됩니다. 자, 최대 토크도 뉴턴미터로 따지는데 375Nm죠. 뭐 대략 38kg 포스미터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력 부분은 생각보다 높지 않지만 그래도 토크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만큼 실제 가속 페달을 쓱 하고 밟고 있을 때 체감으로 전해지는 그런 만족감이 좋습니다. 물론 고출력 이런 전기차와 비교를 한다면 가속감이 밋밋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을 감안한 그런 전기차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것들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안정적으로 출력을 내주면서 적당한 가속감을 보여주는 만큼 만족도는 높은데요. 자, 그렇다면 메르세데스 EQ가 만든 이 EQA 과연 가속 성능 얼마나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참고로 제조사 발표 공식 수치는 8.9초입니다.
자,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현재 30도 중반을 오르내리는 기온 안에서 좀 가혹한 조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연기관차와 달리 일정한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갑니다. 물론 과열이 되면 대폭 이제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보다 빠른 8.2, 8.3초 정도를 계속 보였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만족도, 이것만큼은 충분합니다. 자, 배터리도 66 kWh급을 사용해서 제법 넉넉한 편이죠.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코스에서 저희가 이 AMG 브랜드의 A45 그리고 CLA45를 탔었는데 아무래도 해당 모델들은 리어 측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허용이 되었었죠. 반면 현재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인 만큼 일정한 언더스티어를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서스펜션도 제법 약간의 롤은 허용하지만 이후에 제법 잘 잡아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범프 등을 만났을 때도 차체가 불안정한 어떤 균형이 깨졌을 때 나오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좋은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이 되는 부분, 연속된 코너 환경. 이런 부분에서 차 자체가 신뢰도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자, 저희가 슬라롬 테스트 그리고 이제 레인 체인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레인 체인지 상황이 나오죠. 물론 이제 ESP를 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브레이크를 제어하면서 약간은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약간 좀 기우뚱기우뚱하는 그런 모션이 나오지만 실제 안에서 차를 다룰 때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에서 느껴지는 승차감도 좋은 편인데요.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 그때도 탄력적으로 서스펜션이 방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형차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승차감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EQA에서는 그런 점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처음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일부 모델을 탔을 때 이 뒷좌석 승차감이 좀 극도로 나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타협할 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간은 경직된 차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는 거의 뭐 내연기관차를 탈 때와 다르지 않은 느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주행 부분에서는 역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타이어입니다. 자, 저희가 뭐 스폰서는 브리지스톤 타이어인데 현재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T005A가 오이 타이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EQA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는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T005A와는 많이 다릅니다. 전기차 특성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비를 높이기 위해서 회전 저항 측면 이런데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코너링을 하거나 했을 때 자, 횡으로 힘을 받게 되죠. 이 조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나옵니다. 때문에 코너링 속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핸들링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잘 나와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의 패턴 자체가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서머 타이어가 되면 어느 정도 블록 타입으로 형성이 되죠. 현재 이 T005A도 기본 패턴의 형상 자체는 일반적인 그 서머의 형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 블럭이 무너지거나 그런 아쉬움을 보여주진 않죠. 때문에 이 타이어의 특성을 잘 알고 접근하셔야 이 운전을 할 때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뭐 마일리지도 적당히 잘 나오는 편인 만큼 저는 타이어를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RE 타이어 T005A로 바꿔 끼울 것 같네요. 물론 뭐 이 타이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 이 전기차 특성에 맞춰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와 같은 한계는 아쉬움을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데 제동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깁니다. 자,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했을 때
이때 이질감이 큰 차가 있고 적은 차가 있습니다. 자, 벤츠만 해도 초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헤맸는데 현재는 상당히 좋은 그런 세팅 값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물론 급작스럽게 확 하고 강하게 밟을 때는 당연히 뭔가 어색한 느낌이 납니다. 마치 스프링을 밟는 것처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환경에서 조작을 할 때 이때는 이질감이 없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제동거리가 앞서 조금 더 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수치를 한번 볼까요? 기대했던 것과 달리 43m대를 최소로 보여주고 그 이후에 44m대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저희가 테스트한 모델로서는 상당히 좀 긴 편인데, 강한 제동이 들어갔을 때 이 종그립 부분, 직선으로 발생하는 이때 힘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그런 전비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니까 소비자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를 조금 더 스포티하게 타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좋은 타이어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EQA 자체가 보여주는 이 매력, 그것만큼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와이닝로드 이런 환경을 달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당연히 최악의 전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 시험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출력을 저하시킨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스템이 과열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 과부하 조건을 걸어주더라도 이 배터리 소모가 많지 않았다는 점, 이 점만큼은 분명한 메리트가 됩니다. 저희가 이 테슬라의 이 모델 3를 시승할 때도 사실 30분 만에 배터리 60%를 날려버렸거든요. 때문에 다음 시승자, 제가 하고 나서 다음 시승자가 차들을 다 못 탔습니다. 다시 이제 충전을 하고 밤에 타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었는데, 현재 EQA에서는 그런 점을 크게 느낄 수 없게 되죠. 공식적으로는 300km 초반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지만, 저희가 실제 시험한 결과는 정말 편하게 타더라도 300대 중반, 많게는 400까지를 실주행 거리로 확보해낼 수 있는 만큼, 이 정도라면 사실 볼트 EV와 비교를 하더라도 전혀 아쉽지 않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포르쉐 타이칸도 사실 이 주행거리가 짧아요. 근데 이 타이칸의 또 매력이 뭐냐면, 어느 정도 과부하 조건을 걸어줘도 급작스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분히 스포츠카 브랜드가 만든 모델다운 모습이죠. 자, 이 같은 독일 태생의 EQA도 동일한 과부하 조건에서 배터리를 최대한 잘 방어해내고 있는 만큼, 이거 작정하고 달린다면 한 400 정도는 너끈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냥 이 전기차 특성 무시하고 그냥 밟아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한 200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긴 한데, 그건 전기차를 모르는 경우니까 정상적이라면 대략적으로 300 한 중반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주행 가는 거리, 저희가 볼 때는 한 40-50km 정도, 그렇게 해서 대략 한 400km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남은 40-50km 정도는 충전소를 가기 위한 최소한의 백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또 잘하는 영역이 있죠. 고속이죠.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EQA 고속주행 시험을 할 텐데요. 현재 배터리 파워 오르고 내리는 것이 보이시죠? 자, 가속해 볼까요? 현재 100%의 전력으로 모터를 구동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상태에서 시속 163km 정도에 이르게 되면 배터리 지금 파워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정도의 속도가 거의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사실상 이 EQA는 도심을 지향하는 그런 전기차이기 때문에 초고속 주행, 이런 환경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뭐 그래도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무하게 배터리가 쭉쭉 다는 그런 이슈는 없는 만큼, 물론 최고속도 자체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이용하는 그런 전기차로서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실용 영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50km까지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좋은 수준을 보여주는 만큼, 이 차에 대해서 뭐 어떤 성능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없겠네요. 그리고 이 스피드 레인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안정감에서 뭔가 나무랄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 브랜드의 특성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250km 환경에서도 최고 수준의 안정감을 보여주죠. 네, 그런 브랜드가 뭐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탑 스피드 영역이 한 90km 정도는 낮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리고 차선 변경. 자, 현재 고속 환경에서 이렇게 가볍게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프론트 쪽의 움직임 그리고 따라오는 리어의 움직임이 안정적이어서 좋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리어 측의 움직임인데요. 차가 작다 보니까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경쟁력으로 잘 살아납니다. 자, 오늘 이제 EQA에게는 이 섹션 자체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좋은 성능을 잘 유지해서 좋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섹션, 이 차에게 정말 중요한 도심으로 한번 가볼까요? EQA 오늘 3일째인데요. 자, 현재는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명 전기차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패드를 통해서 리젠 모드를 설정할 수 있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상당히 편하게 움직여줍니다. 반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많이 걸어주면 강하게 감속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현재와 같은 모드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합니다. 물론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지만 가속 페달 하나만 가지고 가속과 어느 정도의 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뭐 다른 전기차도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충전율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전기차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전기차만의 운전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득되거든요.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운전을 하신다면 보다 많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배터리의 잔량이 절반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km 정도를 지금 개런티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테스트를 할 때 상당히 좀 가혹한 조건, 거의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 회생제동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했었고 거기에 고속주행까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누적되어 있는 이 거리를 본다면 실제 주행거리, 전기차에 맞는 운전을 활용한다면 못해도 350에서 최대 한 400 정도는 실주행거리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 바로 충전대 상당히 매력이 있었는데요. 다른 차들을 타다 보면 대략 80%를 넘어서면서 충전 속도가 많이 늦어집니다. 반면 저희가 시험한 결과 좀 저희가 충전을 그래도 한 4번 정도는 해봤는데 이때 90% 이상까지 고출력으로 밀어넣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를 타시지 않는 분들이 보시기에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전기차에서 중요한 게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EQA는 충분히 고급차 브랜드의 이런다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 주행 가능 거리인데 적어도 고급차 브랜드가 만든 소형차로서 충분한 매력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조금 커지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최신 전기차인데 시각적으로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이제 트렌드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거든요. 요것만 좀 더 키워줄 수 있다면
뭐 현재 이제 A 클래스나 뭐 CLA 이런 차들과 같긴 한데, 그래도 전기차니까 시각적 만족도만 높여준다면 EQA 소비자들이 갖는 그 만족도 정말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만난 EQA 250. 자, 전기차로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차를 선호하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벤츠가 만든 소형 전기차, 아무래도 EQC나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뭔가 더 부족한 요소들이 많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대중 브랜드의 전기차들의 가격도 사실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뭐 기존까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EQA를 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차들이 비싸고, 현재 모델 뭐 보조금에서 약간 제한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이 차가 보여주는 어떤 질감적인 부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고급차 또한 고급 상품을 대할 때 우리는 대부분 조금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벤츠가 뭔가 이 전기차 부분에서 살짝 뒤처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대형 SUV를 비롯해서 지금 대형 세단, 거기에 지금 소형, 그리고 크로스오버 여러 가지를 해내고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엔트리 모델로서의 가치, 얘가 이 정도를 보여준다면 향후에 등장할 다른 모델들, 특히 올해 말에 나올 EQS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실주행 가는 거리도 500km 이상을 그냥 뽑아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 EQ가 만든 소형 전기차 EQA 250을 만나봤습니다.